네, 2021년 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란한 암컷 나치 돌격대를 소재로 삼아 대한민국 검찰 개혁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좀 제목이 생경한가요? 부제는 검사의 체면과 위신 훼손된 건 아닌가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20년 7월 달에 7월 8일 날 고소가 되고 9일에서 10일 사이에 숨진 걸로 보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와룡공원 있고 와룡공원 쪽에서 숨졌습니다. 서울 북악산, 청와대 뒷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달 진혜원 부부장 검사죠. 여성 검사죠.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돼서 숨졌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생전에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달았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A씨를 비꼬는 듯한 글을 올렸었죠. 그 진혜원 씨가 1월 15일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왜 표변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 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즉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것은 수컷의 경우 성신호 착각 문제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적 호감을 느낀다는 착오를 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변하는 이유는 집단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이 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 문란한 암컷이라는 제가 뽑았던 제목은 바로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 있는 단어입니다. 문란한 암컷은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이 났을 때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느냐? 바로 그 전날이죠.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부장은 조성필 판사입니다. 형사합의 31부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었죠. 지난해 총선.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 후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는 A씨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답니다. B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도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B씨에 대한 재판이 열려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21대 총선은 20년 4월 15일 있었으니까 성폭행은 그 전날 있었다고 하니까 4월 14일이겠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거는 20년 7월 8일. 그러니까 한 3개월 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날 새벽 사이에
박 시장은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A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3개월 전에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소를 제기해서 그 재판이 열려가지고 1월 14일 B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3년 6개월형과 법정 구속이 내려졌던 겁니다. 이러한 재판이 있을 때 B씨는 A씨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걸려 있었던 모양인데 그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있었다고 인정을 했죠. 박원순 시장이 A씨에게 속옷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냈고 또 그러한 A씨가 다른 부서로 옮겨간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도 법원은 B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 법원이 A씨에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것을 집중해서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보도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날 진혜원 부부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갈로치고 엄격히는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원순 시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이미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죠.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이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갈로치고 나치입니다.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했다. 고소인만의 진술만입니까? 문자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판결문을 혹시 구해서 보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구나. 그랬던 진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문란한 암컷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렸죠. 이런 글을 올리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의 신승목 대표가 SNS에, 이분도 이제 친여권 세력으로 보여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해당 재판부 판사 전원에 대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혐의,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은 별건이다.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이제 성추행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여비사가 오히려 박 전 시장을 성추행하는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혜원 부부장이 A씨를 문란한 암컷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한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라고 본인이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나치다고 봅니다. 암컷? 사람을 암컷이라고 그런다. 문란하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 찍어내기 위해서 검사징계법을 동원해서 난리 부르스를 폈습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징계에 실패를 했죠. 때문에 법무부는 없을 묻자 법무부, 없을 묻자 법무부에다가 썩을 붙자 법무부, 춤출 묻자에다가 부녀자 붙자를 붙여서 추 장관이 여성이어서 그랬나요? 법무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학의 씨 출국 금지 요청서를 조작해놓고 그거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관행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건 제가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법이 없는 법무부, 법이 썩어버리고 없는 법무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검사징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는 건너뛰고요.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혜연 부부장이 쓴 글은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였을 때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3조는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인데 2항이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3조는 포괄적으로 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규정한 겁니다. 진 부부장이, 박원순 씨가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그분을 굉장히 지지하는 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 징계위원회에 뜰 열 의사 있어요? 윤석열 총장 그렇게 찍어내게 했는데 의사 있냐고요?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주장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많아지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가 한 것 이상으로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추적해야 됩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알려면 박 시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했으니 그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됩니다. 지금 박 시장 가족은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아들 한 분이 영국에 있다가 들어왔다 갔고, 딸이 서울 미대에 갔다가 서울 법대로 학사 편입한 게 알려져 있고, 부인은 거의 알려진 게 없죠. 저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해서 며칠 전에도 다시 북악산을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요, 박 시장이 숨진 곳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악산 말바위 안내소와 북악산 개방비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다고 하는 개방비. 또 숙정문 안내소가 있고, 숙정문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북대문입니다. 동대문, 남대문 할 때처럼 북대문인데, 그 사이에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숲이 우거질 수는 있지만 개를 풀면 냄새 때문에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은 탐방각이 개법 많은 곳이에요. 더 여름이면 선선한 거 찾아서 많이 사람이 올라가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곁에, 등산도 바로 곁에 거기 수방사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는 그 때문에 나무에 곳곳에 CCTV가 걸려 있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 말라고 한 데는 이 적외선을 서로 쏴갖고 사람이나 물체가 넘어오면 바로 감지되도록 하는 감지 장치가 쭉 있습니다. 또 곳곳에 CCTV가 있고요. 따라서 거기는 누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신을 그렇게 오래 못 찾나요? 또 하나, 그날 오전에, 7월 9일 오전에 고한석 비서실장이 박 시장 공간으로 갔었죠. 그리고 고 실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박 시장이 택시를 잡아 타고 와룡공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 실장하고 박 시장이 전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고 실장이, 언론에는 정확히 안 밝혔는데 저는 말바위 휴게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소죠. 안내소하고 두 차례 통화를 했다, 한 차례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내소에 있는 한국 문화재단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도 시장이 여기 와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장이 VIP인데 숨지는 걸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또 숨진 다음에 시신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색경까지 풀어 두 차례나 오후에 수사한 이후에 박 시장을 시신을 찾았다는 게 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은 부검도 하지 않고 화장을 해버렸어요. 변사를 했으면 부검을 해야 됩니다. 부검 보고서를 붙여야 되고, 부검을 못했더라도 이 사람이 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검시 보고서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검시했다라는 결과가, 검시 결과가 있다는 보도만 있고 검시 보고서가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와서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사 사건은 항상 부검을 하고 검시를 해서 위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지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조사하지도 않고 청와대의 지시로 서울시 장자는 장례식 장자입니다. 이걸로 규정에도 없는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은 여러 개의 핸드폰을 썼던 걸로 보이는데 포렌식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문덩어리예요. 더 이상한 거는 그날 그 무더운 날 왜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을 나와갖고 와ren공원이 있는 청와대 뒷산으로 갔냐 이거예요. 그 더운 날에.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상한 게 많은데 그 모순이 스스로 드러나고 있어요. 김학의 씨 출금을 막기 위해서 금지 요청서를 보낸 거는 김남국 씨는 대검이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2년 전에 김영민 씨는 대검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스스로 모순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것 하다 보니 저게 터지고 저것 넘겨내니 저것이 솟아오르고 좀 일종의 두더지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막 자기를 감추다 보니까 스스로 자발적 커밍아웃이 막 나오고 있어요.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을 때 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윤석열 씨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을 때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 비난을 통해서 누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가 커밍아웃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러한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서 법복 입은 애완견들, 멈춰라 사법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저 같은 기자들에 대해서 기레기 언론, 기레기 기자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을 쓰고 있죠. 하여간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법치와 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몰고 갑니다. 자, 이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하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이죠. 추미애 장관 법조인이죠. 이영구 차관 법조인이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권력은 대한민국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맡겨준 권력이지 군주의 권력이 아닙니다. 내 편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상대에게는 엄정하게 하지 말고. 자, 검사징계법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그러면 적폐는 바로 그대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은 어떠십니까?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